네, 어서 오십시오. 네. 자, 이 손님을 모시고 하는 방송을 제가 처음 해봤는데 지금 처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궁금하실 거예요. 상진아재가 모시고 온 사람이 누굴까? 누굴까 하고 이제 하시는데 이 방송을 하게 된 계기가 그래요. 지금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제가 지금 재판받고 있잖아요. 2019년부터 지금 2023년 5년째 지금 재판을 받고 있어요. 재판을 받고 있는데 올해 아마 상반기 때 그 1심이 나올 것 같은데 아마 징역 한 5년 정도 구형이 될 것 같아요. 5년 이상 구형될 것 같아요. 저기 강민구가 맨날 떠들고 다니죠. 100원 정도 떠들고 다니고 김상진이 곧 구속될 것이다. 예, 그러고 있는데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지금 탄원서를 지금 제가 받고 다니고 있어요. 받고 다니는데 좀 이제 일반인 탄원서는 나중에 이제 그때 검사 구형이 나오면은 그때 진행해도 되는데 소위 그 고위직에 계신 분들은 개별적으로 이렇게 받으러 다니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 일을 하는 과정상에서 도와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예, 계시는데 그 도와주시는 분들하고 이렇게 인연을 맺다 보니 오늘 이 노승권 전 검사장님을 또 알게 됐고 또 출마를 하셨다고 해서 또 네. 본인께서 하시고 계신 분들도 하시고 싶은 말씀도 계셔서 이렇게 방송을 열게 된 겁니다. 일단은 요 방송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뭐 호불호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댓글도 다 봤고요. 그다음에 전화 통화도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한번 들어보시라는 취지에서 방송을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곡해 마시고 저도 꼭 필요한 분이시고 저를 도와주시는 분이시고 하니까 방송을 하게 됐다는 거 스패너님들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자, 저기 노승권 전 검사장님은 서울대에 나오셨고요. 그다음에 대구지방검찰청의 검사장으로 이제 임기를 마지막으로 하시고 지금 대구 지역에서 변호사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이제 설명드린 것보다는 이제 본인께서 말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이제 출마의 변이 윤석열 정부를 지키겠다고 나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하고 답변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인사 한번 주시죠. 윤석열 대통령과 이제 같이 근무하셨고 또 우리가 관심사가 한동훈 또 법무부 장관과의 인연이 어떤 인연들이 있는지 우리 시청자들이 그런 부분들이 많이 관심이 많으시거든요.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저는 이번에 대구 중구 남구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를 하게 된 노승권이라고 합니다. 예, 우리 김상진 대표님께서 이제 윤 대통령님과 이제 저와의 이제 인연을 물으셨는데, 저는 이제 사실 검찰에 근무한 시절에 우리 대통령님과 4번 같이 근무한 인연이 있습니다. 예, 첫 번째는 제가 지금은 이제 사라졌습니다. 옛날에 대검찰청에 중수부라는 게 있었습니다. 중앙수사부. 예, 중수부 과장으로 근무를 할 때 이제 막 발령을 받았습니다. 첨단범죄수사과정으로 발령을 받았을 때 그때 중수부 연구관, 이제 중수부에서는 검사를 연구관이라고 부릅니다. 중수부 연구관으로 윤 대통령께서 근무를 하셨죠. 그 당시 이제 정상명 총장님이 그 당시 총장을 하고 계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정상명 총장님은 윤 대통령 초임 때 부장검사였고 나중에 줄에도 쓰셨습니다. 그래서 그 시절에 같이 근무를 했고 그 다음에는 제가
중수부 1과장을 근무할 때 우리 윤 대통령님이 중수부 2과장으로 근무를 하셨죠. 그리고 제가 이제 중수부 1과장을 마치고 제가 이제 중수부 1과장을 그때 2년을 했습니다. 2년을 마치고 제가 이제 차장검사로 승진을 해서 갔을 때 우리 윤 대통령님이 제 자리를 이어받았죠. 그 중수부 1과장으로 오셨습니다. 그 이후는 이제 중앙지검 특수부장으로, 특수 1부장으로 이제 발령을 받으셨죠. 그런 연이 있고요. 세 번째는, 제가 이제 2014년도 말에, 검사장 승진을 해서, 대구 고등검찰청 차장검사로 발령을 받았을 때, 그 당시 우리 윤 대통령께서, 대구 고등검찰청의 부장검사로 계셨죠. 그 당시 이제 박근혜 정권 때 조금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인사불이익을 받았다 그러나요? 예, 그렇게 돼서, 대구고검 부장검사로 계셨을 때 제가 그때 같이 근무를 한 연인이 있습니다. 이제 네 번째가 이제 마지막 네 번째는 예, 제가 이제 중앙지검 1차장 검사로 재직을 하고 있을 때 그 당시 이제 정권이 바뀌고 이제 우리 윤 대통령님이 중앙지검장으로 이제 발령을 받았습니다. 임명을 받아서 중앙지검장으로 오셨을 때 제가 그 밑에서 1차장 검사로 잠시 같이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런 한 네 번에 같이 근무한 인연이 있습니다. 한동훈 지금 현재 비대위원장이 네. 후배라고 알고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알고 계시고 또 평가를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저보다는 검찰에서는 좀 후배였죠. 후배인데 일단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뭐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은 그 검찰에서도 아주 엘리트 중에 엘리트입니다. 아주 뭐 똑똑하기가 그지없는 어떤 아주 엘리트 중에 엘리트죠. 근데 이제 검찰에 있을 때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검찰청 이제 중앙수사부 쪽에서 이제 특수 중앙수사부 쪽에 많이 근무를 했고요. 이제 우리 한 비대위원장께서는 이제 법무부 쪽에서 근무를 많이 했습니다. 예. 옛날에 이제 검찰 이제 근무 스타일을 보면은 좀 이제 소위 말해서 약간 이제 엘리트 검사들 중에서 이제 법무부파가 있고 좀 대검파가 있습니다.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 비대위원장께서는 법무부, 뭐 검찰국, 뭐 법무부 중에서도 아주 검찰국 엘리트들만 근무하는 검찰국에서 주로 근무했고 예전에 또 청와대 파견도 한번 나갔었죠. 예, 청와대 파견도 나갔다가 다시 이제 법무부로 복귀해서 그래서 이제 같이 이렇게 같은 청이라든가 같은 데 근무하는 연예지만 아주 뭐 선후배로서 서로 잘 아는 사이죠. 그러니까 네. 검찰 내부에서 뭐 엘리트로 서로 다 인정을 해주는 그런. 예, 아주 뭐 똑똑하고 하여튼 뭐 항상 정신을 맑게 가지고 아주 뭐 검사들이 다 인정하는 엘리트입니다. 네. 그 시청자들이 이제 노승건 검사장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그 사상 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래서 존경하는 인물이 어떻게 되시는지 한번. 갑자기 물어보시니까 저는 존경하는 인물은 물론 뭐 여러 가지 그 역사에서 많은 뭐 성취를 이룬 분들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이제 자기 한 몸을 바쳐서 이제 국가나 백성이나 국민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또 백성과 국민들을 사랑한 인물을 굉장히 저는 존경하고 있습니다. 뭐 1번이라면 당연히 우리 이순신 장군이겠죠. 네. 예, 이순신 장군이고 이제 두 번째로 제가 존경하는 인물은 이제 근현대사에서 우리 참 대한민국을 여기까지 이끌어준 박정희 대통령. 네. 예, 박정희 대통령을 존경합니다. 그 박정희 대통령을 존경하는 이유가 뭐 따로 있으신가요? 지금은 그 책이 나오는 것 같지 않는데요. 제가 예전에 박정희 대통령이 직접 쓴 그 책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책 제목이 지금 언뜻 기억이 안 나는데, 그게 우리 조갑재 기자님이 쓴 내 무덤에 침을 뱉어라는 아마 박정희 대통령이 원래 썼던 책 제목이 아닌 것 같고, 예, 그 책을 보게 되면은, 아마 5.16 혁명 이후에 한 1960년대 초반에 그 책을 쓰신 것 같은데, 여러 가지로 하여튼, 아직도 제가 그 책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만,
참 대단한 분이다. 그야말로 젊은 나이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 뭐 혁명할 때 뭐 40대 정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예, 예. 그때 그 생각하는 게 조국의 미래를 위해서 어떤 생각을 했고, 어떤 걸 그 꿈을 가진다는 걸 참 보면은 참 대단한 분이다라는 걸 제가 생각을 했었죠. 예. 그 이후에 어떤 그런 자신의 생각을, 결국은, 이루어내고, 끝까지 추진해내고, 그래도 본인이 뭐, 어떻게 보면, 뭐, 영화를 누린 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뭐, 고생만 하다 가셨죠. 예. 그런 점에서 참 대단히 존경할 만한 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죠. 예. 그리고 지금 제가 이제 이 방송을 한다 하니까 지금 난리가 났어요. 어떻게 상진아 제가 그럴 수가 있느냐 하면서 이제 그 댓글도 받고요. 그다음에 제가 전화 통화도 받았습니다. 네. 근데 지금 박근혜 대통령 구속과 관련해서 이제 역할을 하셨다. 무슨 역할을 했다. 그리고 그럴 수가 있느냐 하고 있는데 오해가 좀 있으시다고 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좀 그때 이제 탄핵과 관련될 때 검찰 내에서 뭐 역할이라든지 직함이라든지 또 어떤 수사를 맡으셨는지 한번 좀 여쭙고 싶습니다. 예, 좀 또 오래전 일이고 또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면 뭐 밤이 새도록 말씀드려도 참 부족한 그렇죠.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간략하게 좀. 사실은 제가 정치에 나오지 않았으면은 뭐 이런 어떻게 보면은 구설이 없었었겠죠. 그렇죠. 네, 네. 정치에 나오니까 이제 검증 작업이 들어가는 거죠. 예, 뭐 저는 뭐 그게 어떻게 보면 진짜 우리 김 대표님 말씀대로 어차피 제가 언젠가는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뭐 오해가 많죠. 예, 오해라는 건 사실은 저로서는 상당히 억울한 부분이고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오해에 대해서는 해명을 해야 될 부분이고 그 다음에 또 어떤 부분은 또 이해를 시킬 부분도 있고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네. 뭐 이제 다 모든 것을 다 뭐 기승전결로 말씀드리기는 이제 뭐 시간 관계상 쉽지는 않은데 그 말씀드리면 일단 구속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네. 제가 그쪽에 그 당시 중앙지검 1차장 검사로서 박근혜 수사팀에서 라인에 있었던 것은 맞습니다. 네. 예, 그 당시 이제 주로 수사했던 이제 어떻게 보면 수사팀 중에서 여러 이제 팀들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형사8부 그 당시 이제 한웅재 부장이 이제 수사 네. 메인이었고요. 네. 지금 이제 검찰총장으로 계시는 우리 이현석 검찰총장도 한 팀을 담당하고 있었고, 그 당시 이제 이현석 부장이었죠. 그 다음에 여러 이제 부서들이 같이 이제 수사팀에 이제 합류가 되어 있었는데, 저는 이제 차장이니까 그걸 전체적으로 이제 좀 코디네이터 하는 역할, 그리고 1차장 검사가 제일 중요한 게 또 공보 아니에요? 공보죠. 예. 예, 대언론 공보입니다. 제가 직접 수사를 하는 건 아니고요. 예. 제가 이렇게 수사를 할 수 있는 위치도 아니고, 그 다음에 그 많은 또 수사팀의 검사들이 있고, 그 당시 제가 지금 자세히 기억은 안 납니다. 아마 한 40명의 검사들이 아마 수사팀에 동원이 됐을 겁니다. 더 많았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병 문제는 사실 그렇습니다. 신병 문제는, 중앙지검 1차장은 일단은 그 위에 중앙지검장이 계십니다. 중앙지검장이 있고 검찰총장이 있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중앙지검장의 위에는 또 대검의 이제 검찰총장이 있고 또 대검의 참모들이라고 그렇죠. 있습니다. 예. 예. 특수부 그렇습니다. 예. 부장들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대검의 참모들을 부장이라고 그러는데 그 당시에 이제 중수부장. 네. 그 당시에는 이제 명칭이 좀 바뀌었습니다만 반부패부장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중수부장이 반부패부장이 있고 그다음에 여러 대검의 참모들이 있습니다. 대검 차장검사도 있고 그 참모들이 또 진용이 좀 막강하죠. 네. 네. 그래서 이제 검찰총장이 그 참모들과 상의를 하고 또 일선의 의견을 물어보기도 합니다. 중요한 신병회 같은 경우에는 일선 결사들의 의견은 어떠냐 이렇게 이제 중앙지검장을 통해서 물어보기도 하죠. 이제 그렇게 하면 이제 일선 검사들의 의견을 검사들의 의견은 이렇습니다라고 이제 중앙지검장을 통해서 전달도 되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걸 신병을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결정할 수 있는 위치는 1도 아니고요. 네.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럼 제가 검찰총장하지
뭐 중앙지검 1차장 할 이유가 없죠. 그거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뭐 회사로 따진다면 제가 보자, 임원 중에 한 전무, 상무, 한 전무급 정도 되는 이제 위치에 있었다고 봐야 되겠죠. 전무가 아니죠. 전무는 중앙지검장이죠. 그런가요? 그렇죠. 그러면 한 상무쯤 되겠네. 직급을 너무, 아니면 부장. 직급을 너무 높이 잡으면 뭐가 잡으셨어요. 예, 보니까 그 정도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뭐 회사의 중요한 뭐 M&A라든가 회사를 매각하는 아니면 뭐 중요한 그 딜에 대한 걸 갖다가 동 혼자 결정한다. 이거는 글쎄요, 뭐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예. 예. 지금 그 댓글 막지 마시고요. 누구든지 댓글을 쓸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세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이게 지금 그 인터넷에 보면은 이제 프로필 나와 있는 거거든요. 예, 제가 이걸 좀 살펴봤어요. 살펴봤더니 그 박근혜 대통령 때는 이제 그 잘 나가셔가지고 이제 중앙지검의 1차장 검사도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대구지방검찰청 검사장도 하셨는데 문재인 정권 때는 사법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또는 사법연수원 부원장으로 자천됐더라고요. 그 이야기 좀 한번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왜 이렇게 된 건지. 저를 사실 검사장 시켜주신 분이 박근혜 대통령이죠. 예, 박근혜 대통령 때 제가 검사장 승진을 했습니다. 그 전에 또 검사장 승진 되기 전에도 제가 성남지청장을 했었습니다. 우리 검찰에 계신 분들 다 아시다시피 성남지청장을 하게 되면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검사장 승진을 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네. 예, 그래서 박근혜 정권 때, 속된 말로 잘 나갔죠. 예.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때는 잘 예, 나갔는데. 잘 나갔습니다. 예, 예. 박근혜 대통령 때는 잘 나갔는데. 중앙지검 1차장도 어떻게 보면은 일은 많고 힘들기는 하지만 또 검사를 한 100명까지 그 밑에 산하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중앙지검 1차장 검사는 또 나름대로 또 요직이라고 예. 또 이렇게 그러니까 평가받는 요직을 자리입니다. 가셨는데 네. 윤석열 정부가 아니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좌천됐단 말이죠. 예, 그 이제 그거 설명을 좀 드리면요. 제가 이제 박근혜 정권 때 중앙지검 1차장 검사로 이제 와서 이제 한 1년 6개월 있었습니다. 그때 참 공교롭게 이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이제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결국은 탄핵이 되고 정권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재인 정권이 이제 들어서게 됩니다. 그때 첫 번째 이제 검찰 인사에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중앙지검장으로 임명을 받아 오시죠.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첫 검찰 인사는 어떻게 보면은, 윤 대통령을 그 당시 윤석열 중앙지검장을 비롯한 이제 청와대 민정 라인이 있지 않습니까? 예. 민정 라인에서 과거의 인사 패턴을 조금 저는 유지했다고 봅니다. 예. 유지해서 그래서 중앙에 있던 사람들이 또 일선으로 쭉 발령을 받아 나갔습니다. 저도 그 중에 하나죠. 예. 그래서 제가 고향이 대구다 보니까 네. 대구지검장을 발령을 받게 되고 그 당시 제 같은 시험 동기, 연수원 동기 중에 한 분이 다 아시겠지만 장호중 검사장이라고 있습니다. 장호중 검사가 부산지검장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요번에 이재명 밑에서 이렇게 국회의원 공천을 받으려고 하는 우리 양부남 검사장이 있어요. 양부남 검사장이 광주 검사장으로 발령을 받습니다. 그렇게 다 자기 연고지 있는 대로 이렇게 인사 발령이 납니다. 근데 장호중 검사장은 그 이듬해 국정원 댓글 관련된 무슨 사건 수사할 때 구속이 됩니다. 예. 예. 부산지검장 같은 분이 구속이 돼요. 부산지검장이 구속되고. 네, 그렇게 됩니다.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예. 그렇게 그래서 대구지검장. 저는 대구지검장은 재직이 없으니까. 대구지검장은 특별히 거고. 대진 것도 없는데 보니까 속된 말로 우리 편이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문재인 정권에서 한마디로 같은 편 아니다. 같은 편 아니다 해서 사법연수원 박근혜 정권의 검사다. 그렇게 본 거네. 예, 그렇게 봤다. 100% 그렇게 한마디로 봤죠. 찍힌 거네. 그렇지 않으면 제가 그렇게 할 리가 없죠. 문재인 정권 때는 찍혔다. 예, 그래서 사법연수원 부원장으로 갔다가 1년 있다가 제가 사표를 내게 됩니다. 네. 예, 그래서 변호사 3년 있다가 그 이후 태평양 법무부인 태평양으로 가게 되는데 예.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예.
이번에 이제 출마를 하셨는데 제가 보니까 지금 친윤 검사들도 지금 출마를 하지만은 네. 민주당 쪽에 반윤 검사들이 그렇게 많이 출마를 하더라고요. 그것도 자리가 좋은 자리, 그 전라도 지역에 지금 반윤 검사들, 그다음에 이성윤이나 또 누구예요? 누구야? 신성식. 예, 신성식이나 이런 애들이 지금 좋은 노른자리로 다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놈들이 프레임이 뭐냐면은 우리 쪽에 검사들이 나가면은 이제 검찰 독재 국가를 만들겠다 하면서 저그들 반윤 검사가 나가는 것은 찍소리도 안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 뭐 김상진 대표님께서 뭐 다 미리 다 설명을 해주셨는데, 저는 하여튼 우리 민주당 사람들한테 좀 배울 게 있습니다. 예. 프레임 씌우기. 그렇죠. 저건 참 선수들이죠. 선수들입니다. 예, 뭐 길게 이야기도 안 합니다. 짧게 프레임 씌운 대로 하는 기가 막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검찰공화국 이렇게 프레임을 씌웠는데, 뭐 다른 건 잘 모르겠어요. 이제 정치 관련해서는, 예. 친윤 검사들이 이제 이번에 공천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제, 공천 예비 후보로 등록하기도 하고, 이제 정치에 뜻을 두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면은 검찰공화국이다 이제 프레임을 씌우기도 하고, 물론 그 정치 관련 외에도 무슨 다른 공직에도 검찰 출신들이 좀 이렇게, 임명되고 하는 건 있습니다만, 사실은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네. 민주당 쪽에서 그 이재명의 예. 검사, 더 나아가서 반윤 검사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엄청나게 이제 욕을 하면서, 이재명한테 어떻게 보면 충성하는 검사들이 대거 이번에 정치에 나옵니다. 한마디로 정치 검사들이죠. 네, 예를 들어 이제 저 다른 지역은 다 언급하지 않겠습니다만, 이제 어떻게 보면 민주당에서도 호남 지역이 공천을 받으면 당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건 좀 무조건 당선이죠. 깃발만 달면 당선인데. 예, 경상도에 TK나 비슷하게 공천 받으면 다 되시 그럴 가능성이 많은데, 예를 들어 광주에 박근택 검사장, 양문환 검사장, 검사장이네요. 다 검사장 출신들이죠. 예, 고검장까지 하셨죠. 예. 그 다음에 저쪽에 여수 쪽에 주철원 검사장, 이용주 검사, 그 다음에 김혜재 검사장. 검사장들이. 다 검사장이죠. 와. 저게 이제, 순천, 광양 이쪽에 이제 소병철 검사장. 요번에 아까 우리 김 대표님 말씀하셨다시피 이성윤 중앙지검장, 신성직 검사장. 다 검사장이에요. 검사장 한 사람 제가 보니까 한 사람 정도밖에 없네요. 검사장 출신이면은 사실 검사장 출신이 국회의원이 되면은 자기가 또 검찰에다가 이리저리 압박을 많이 하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우리도 검사장 출신 같은 분들이 좀 가는 것은 어떠냐. 우리 쪽에는 지금 검사장 출신들 별로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알기로 이제 석동현 변호사님. 석동현 변호사님. 언뜻 생각나는 분이 갑으로 나오신다. 석동현 그 외에 하고 저하고. 예. 또 누구 있어요? 충청도에서 예. 윤곽근, 김진모 정도. 이번에 처음 나오시는 건가요? 처음 나오죠. 네, 그렇습니다. 처음 나옵니다. 4명 우리. 제가 그 정도. 근데 이쪽에는 충청도나 서울은 송파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이제 TK 쪽. 예. TK 쪽에는 검사 출신이 저밖에 없습니다. 그렇군요. 예. 검사 출신이 TK 쪽에는 거의 지금 출마를 안 하는 것 같습니다. 맞대응을 하는 데 있어서는 이제 적임자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겠네요. 네, 어차피 그 대응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아스팔트에서 저희들도 대응하듯이 그 제도권 안에서도 대응하는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상성이 있어야 돼요. 싸움의 상성이 있듯이. 아무래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논리라든가 이제 무게감 이런 걸 따질 때는 좀 맞대응하는 좀 무게감 있는 사람이 같이 싸움을 해줘야 되죠. 근데 검찰에다가 이제 나름대로 안 보이게 압력이 들어갈 텐데 일반 검사 출신이 압력 넣은 거하고 또 검사장이나 고검장 출신이 압력 넣은 거하고 분위기가 다르겠죠. 현직 검사들은 아무래도 조금 무게감이 다르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건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이렇게 이제 쌈딱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저희 사실 우리 그 우파 진영하고 종북 좌익 세력들하고의 이제
싸움의 방식이 다르거든요. 네. 걔네들이 굉장히 더 어떻게 보면 투쟁력이 좋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신 바가 있으면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조금 이제 느낀 생각입니다만, 네, 조금 뭐 설명을 드리면은 과거 이제 우리 보수 우파는 여러 가지로 이제 뭐 아름다운 정치 철학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좋은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만, 뭐 소위 말해서 투쟁력 네. 그리고 파이팅이 굉장히 좀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한때는 우리 보수 우파 쪽 사람들 뭐 사파리 클럽이다 이런 말도 사파리 클럽. 예, 사파리 클럽이 이제 앉아서 그냥 고담 준론이나 하면서 이제 아주 아름다운 얘기 하지만 실제로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예. 지금 제가 이제 정치에 나가서 이래 보니까 한 20년, 짧게는 20년, 길게는 30년 동안 예. 소위 말해서 보수 우파에 좀 능력이 있고 재능이 있고 좀 지식인들이 정치에 대해서는 굉장히 평을 많이 하고 뭐 정치가 어떻다 저떻다 이야기를 많이 하고 네, 말은 많이 말을 했죠. 네. 그러면서 굉장히 냉소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 네. 정치는 잡놈들이 하고 있다는 식으로 이렇게 말을 했었죠, 그죠? 네. 자기들은 선비고. 예. 근데 막상 그러면 당신이 좀 해보시오. 이건 어차피 정치라는 거는 뭐 권력을 타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뭐 다른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신들이 직접 나가서 좀 국민들과 국가를 위해서 좀 헌신을 하시오. 이렇게 하면 그거 내가 왜 하냐고. 그건 다 딴 놈이 해야지. 내가 할 게 아니라고. 이런 시절이 꽤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지금 어떻게 보면은 참 안타까운 보수 우파에서는 안타까운 일이었는데 지금 근데 우리 한동훈 비대위원장 같은 분이 아주 똑똑하고 윤하고 엘리트가 지금 이 정치판에 뛰어들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현상이 지금 그렇습니다. 예. 소위 저는 말해서 그게 엘리트가 엘리트들이 항상 싸우지 않고 뒤로 빠지고 그렇습니다. 예. 자기 체면 차리고 했었는데 네. 그 엘리트 출신이 나와가지고 이 소위 말하는 진흙탕 싸움을 하면서 네. 통쾌한 언변으로 쟤네들을 이제 발라버리니까 그게 이제 국민들은 속 시원한 거거든요. 네, 그게 어떻게 보면 저는 새로운 어떻게 보면 한동훈 현상이죠. 예, 그런 정치가 필요하다는 거죠. 제가 혹시 이제 뭐 우리 김 대표님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2007년도에 그 이제 동두천에 있던 미군 기지가 평택으로 옮기면서 그 대출이라는 곳에 이제 평택 대출이라는 곳에 이제 미군 기지를 이렇게 그게 노무현 때 대출이다. 글쎄, 예, 그렇죠. 맞습니다. 노무현이가 그때 당시에 그 경찰들 병력 동원해가지고 맞아요. 방패로 좌파들 다 찍어부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좌파를 찍지를 못하고요. 이제 철조망을 쳤는데 경찰 전신을 뚫려요, 그게. 그러면서 이제 민노천과 한노천 이 친구들이 철조망을 뚫고 들어옵니다. 들어오니까 그 안에 지키던 군인들이 제가 알기로는 그 뭐 정식 뭐 전투병은 아니고 공병이었던 것 같아요. 공병들이 총을 맨 공병들이 그 좌파들이 막 몽둥이 그죠? 뭐 이렇게 흉기를 들고 난입을 했죠. 그 쫓겨서 도망가는 장면이 화면에 나온 거 기억나십니까? 그건 장면 기억 안 나요. 야, 제가 그걸 보면서 굉장히 그 당시에 저는 뭐 그 당시 현직 검사로 있었는데 굉장히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느냐. 그래서 왜 보수 우파들은 그 같이 맞서 싸우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지금 저는 우리 김상진 대표님 참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지금은 우리 김 대표님이 지금 가두에서 확성기 들고 뭐 합법투쟁을 하시자는 거 아닙니까, 그죠? 집시법을 이용해. 네, 집시법 합법투쟁을 하시니까 지금은 우리 종북 좌파들이 상당히 많이 약호가 주고 있어요. 네, 많이 세력이 약하죠. 네, 약호가 주고 있고. 그래서 이제 저 사람들은 우리 김 대표님을 무슨 아스팔트 유튜브다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좀 까는 말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아스팔트 유튜브가 아니고 스트리트 파이터죠. 아니 지그들도 유튜브 다 해요. 우리 까는 새끼들이 지그들도 유튜브 다 하면서 우리 보고 뭐 극우 유튜브 이런 식으로 하여튼 그것은 우리 직접 가두에서 투쟁하시는 우리 김 대표님 같은 분들이 계시니까 사실은 이제는 많이 그 세가 약해졌습니다. 그건 분명히 우리 김상진 대표님의 공을 제가 인정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단지 이제
보수 우파들이 조금 아쉽다면은 네. 어떻게 보면 좀 좌파들과 다르게 보수 우파들이 좀 이념 교육이 좀 부재하다, 좀 약하다. 그렇죠. 예, 이념 교육이 역사 약하고 교육도 역사 교육도 약하고 여러 가지 그런 좀 근데 소위 말해서 사실- 의식화 교육이 좀 안 돼 있다. 사실 예. 그 제도권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우리 그 비제도권 쪽은 네. 그 역사 공부 잘 돼 있으면 4.3, 5.18 네. 뭐 등등등 해서 역사 교육이 너무 잘 돼 있는데 제도권이 안 돼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예. 제도권이 제발 공부 좀 해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예. 거기서 좀 잘 싸워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좀 보수 우파도 이제 본인들만 어떻게 좀 보수 우파를 이제 끌고 나가겠다 이렇게 하는 것도 좋은데 좀 젊은 친구들 젊고 유능한 친구들을 많이 좀 발굴을 해가지고 그 친구들을 좀 교육시키고 네. 좀 의식화시키고 보수 이념을 의식화시키고 해서 앞으로 보수가 계속 좀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기여해야 되지 않겠느냐 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적에게도 배운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배울 거 많이 배우죠. 예, 배울 거 배우고 방식을 뭐 배우죠. 종북 좌파들도 방식이 좋으면 그걸 우리가 또 차용을 해야 되겠죠, 그죠? 아니 당연히 차용해 예, 주셔야죠. 예, 예. 저희는 더 업그레이드해서. 예. 그래서 제가 요걸 이제 이 생각을 하다 보니까 우리 왜 중국에 왜 공산당 있지 않습니까? 네. 중국 빨갱이들 보면은 우리 공청단 시스템이 있습니다. 공청단. 공산주의 청년단. 아. 그 애들이 젊은 애들을 쭉 스카우트를 해가지고 계속 키워가지고 예. 지도자를 만들어내거든요. 예. 그런 거는 사실은 굉장히 좀 우리가 좀 벤치마킹을 해야 된다. 근데 그런 일들을 그 사실 제도권과 비제도권이 협업을 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협업을 할 해야 일이 되는데 많습니다. 예. 저기 기존 국민의힘이 워낙 그 양반 스타일로 가다 보니까 우리는 네. 천대시예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나눴는데 지금 저희들 궁금한 게 그거예요. 네. 그 이제 이재명 민주당 어떻게 박살낼 거냐. 이번에 공천 나오시는 분들, 선거에 나오시는 분들한테 우리들 가장 이제 궁금한 멘트가 도대체 이재명 민주당 어떻게 두드러 잡을래? 또는 지금 문재인 수사 언제 할래? 임종석, 조국 어떻게 두드러 잡을래?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민주당의 상당한 이제 그 국회의원 숫자 많은 네. 거, 그 다음에 그자들이 하는 많은 압력, 네. 예, 국가기관을 상대로 하는 협박과 압력, 저희들은 안 보이죠. 이런 부분들을 맞대응을 해서 국민의힘의 국회의원들이 좀 나서서 해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많이 아쉬운데 요거 어떻게 하실 건지 민주당 이재명 어떻게 두드러 잡을 건지 한 말씀. 법치주의 국가에서 네. 그 뭐 어떻게 보면 두드려 잡는다고 해가지고 뭐 몽둥이로 두드려 잡을 수는 없는 것이고요. 당연하죠. 예. 몽둥이는 못 법제도 하에서 그걸 했는데 사실은 우리가 이제 의석수도 약하고 여러 가지로 이제 목소리가 좀 약하지 않습니까? 그럼 제 생각에 필요하면 악이라도 써야죠. 네. 악이라도 악을 써야죠. 악을 써야 되고 네. 예를 들어 이제 한 무슨 이슈가 생겼다. 네. 예를 들어 뭐 무슨 부패 이슈가 생겼다. 네. 아니면 무슨 이슈가 생겼다면 그걸 끊임없이 물고 늘어져서 네. 거기에 대해서 이슈를 만들고 또 악을 쓰고 또 프레임을 씌우고 해야 뭐 어쩌면 좌파들이 하는 방식이긴 한데 예, 우리가 그걸 또 필요하다면 그렇게 해줘야. 끈질기게 하시는 분들이 예. 많지가 않아서. 사실은 제가 지금 나온 그 대구 중랑구의 전 우리 국회의원이 이번에 조금 약간 어떻게 보면 좀 불명예스럽게 의원직을 상실하신 분인데 곽상도 의원 같은 분. 곽상도 의원은 사실은 문재인 정권에서 문다의 건에 대해서 끊임없이 물고 늘어졌었죠. 엄청 물고 늘어졌죠. 예. 그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그분들도 혼자 그렇게 하셨는데 어떤 민주당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좀 여러 명이 같이 하이에나처럼 그렇죠. 물고 뜯는 게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예. 때려주면 예. 여기서 받아서 삥뽕을 치잖아요. 여기 네, 받아서 그것을 다시 언론이 잡아주고 맞습니다. 언론이 예. 메이저 유튜브로 띄우고 그게 시민단체로 예. 돌아서 거기서 활동했던 것이 다시 돌아서 정치인이 맞습니다. 받고 예. 이 순환 구조가 돼 있는데 그런 걸 좀 유기적으로 잘 엮어가지고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그걸 어떻게 보면 그런 포인트를 발견해내고 네. 야, 이건 법적으로 상당히 좀 이슈가 되겠다. 예. 좀 뭔가 우리가 좀 문제 제기를 할 수 있겠다 하는 걸 어떻게 보면 좀 그런 눈은
법조인의 눈이 조금 아무래도 좀 유리하다고 봅니다. 저는. 그렇죠. 검사가 보는 눈하고 네, 네. 뭐 일반인들이 보는 눈이 예, 다르죠. 예. 그래서 제가 어떤 국회에 가게 되면 저는 좀 그런 걸 예의주시해서 많은 그런 역할을 좀 하려고 그럽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이런 이야기 들어봤고 그 검사를 몇 년 하셨어요? 제가 검사를 갑자기 몇 년을 물어보니까 한 30년 하셨습니까? 공직생활 30년인데 그중에 검사생활 한 25년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그때 그 가장 기억에 남는 뭐 사건 같은 거 국민들을 위해서 뭐 잘했다라고 생각되는 사건 있으면 하나 좀 소개해 주십시오. 제가 뭐 저는 이제 검사 생활하면서 뭐 여러 이제 수사부서에 특히 이제 특별수사 관련 제가 중수부 근무를 오래 했다고 말씀드렸죠. 예. 예. 그래서 있었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어떤 그 당시 그 시대에 여러 가지 이제 언론에 이제 중요하게 언급이 된다든가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들이 많이 제가 뭐 수사팀에 수사에 관여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가장 제 기억에 남는 사건은 이것도 저희가 중앙지검 1차장 근무할 때 있었던 사건인데 혹시 이제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알고 있죠. 예. 가습기 살균 잘 알죠.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그 당시 어떻게 보면 좀 뭐 묻혀버릴 뻔한 사건이었는데 그걸 제가 이제 그 당시 제가 가습기 살균제 수사팀의 팀장이었습니다. 아, 팀장. 예, 팀장. 예. 팀장이었는데 그 이제 그 팀원들과 같이 이렇게 하면서 수사를 해서 그걸 밝혀내고 그다음에 이제 억울하게 많은 분들이 이제 희생을 당했어요. 그렇죠. 거기에. 예. 그때 이제 저 수사하실 때 많은 압박 같은 거 없었던가요? 뭐 기업이라든지 뭐 정치인들 동원해가지고 수사하지 말아라 뭐 이런 거. 뭐 그런 압박에 제가 뭐 이렇게 뭐 동할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뭐 신경을 안 썼는데 사실은 입증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아, 입증. 예. 가습기 살균제와 그 폐가 굳어서 사망을 했거든요. 예, 예. 가습기 살균제를 이렇게 흡입하게 되면 폐가 굳어서 사망했는데 그 원인 관계를 밝히는 게 굉장히 어려웠는데 예. 그걸 결국 해냈죠. 야. 그걸 해내가지고 그래서 2016년도 이제 사단법인 법조 언론인 클럽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법조 출신 기자들 예. 주로 사회부 기자들이겠죠. 법조 출신 기자들로 만들어진 이제 법조 언론인 클럽에서 제가 올해의 법조인상을 받았습니다. 그 수사팀이 제가 물론 팀장이긴 합니다만. 예, 예. 그래서 그 사건이 아주 기억에 남는 사건입니다. 예. 그때 피해자가 몇 명이나 돼요? 피해자가 그 이후도 조금씩 이제 정확한 집계는 하기 어렵습니다만 사망자도 굉장히 많았고요. 한 1,000몇백 명 되는 걸로 이렇게 그 나왔었습니다. 민사재판도 되고 있죠. 민사재판도 있었고 그 당시 결국에는 이제 예. 그 민사재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이제 지검장님께서 그 인과관계를 밝혀냈기 때문에 이제 회사에다 책임을 국민들이 물을 수 있는 거예요. 인과관계는 결국 이제 검찰이 이제 수사를 하면서 밝혀낸 건 맞는데 사실은 제가 밝혀냈다 하면 사실 그거는 정확한 말씀은 아니고요. 참 이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그 보통 나라가 아닙니다. 그 각 전문가라는 분들이 참 대단한 실력을 갖고 있습니다. 네. 사실은 그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서 가습기 살균제와 폐로 인한 이제 질환이죠. 폐질환 이런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처음 의심한 분이 아산병원에 계시는 그 여자 의사분이 한 분 계셨어요. 뭐 그분 성함이 아닌지 기억이 안 납니다만 그분이 누가 시키지도 않는데 그 봄철만 되면 이상하게 어린 애들 이제 뭐 원인 아파가지고 원래 지병이 없던 사람들이 폐가 이렇게 질환으로 사망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분이 그걸 이게 도대체 분석을 뭔가 알고 싶다 분석을 하신 거예요. 차트를 3만 장을 봤답니다. 와, 3만 장. 폐와 관련된. 누가 뭐 병원에서 시킨 것도 아니에요. 근데 당신이 이거 하시오 시킨 것도 아닌데 그 양반이 그 원인을 찾기 위해서 그렇게 고생을 하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그 독성학 하는 분들 네. 독성학이라는 게 이제 독성 물질과 관련된 이분들이 다 전문가들이 모여가지고 그걸 사실 밝혀내고 이제 검찰에서 이제 수사를 통해서 그걸 백일하게 드러낸 거죠. 그래서 이게 대한민국의 어떤 전문직에 계시는 분들, 이런 분들 어떤 합작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사건. 그 사건은 그래서
나중에 백서도 만들어졌습니다. 참 보면 우리가 역사에 남길 만한 사건이라고 보는 겁니다. 예. 큰일 하셨습니다. 자, 지금 이제 출마를 하셨는데, 저희 이제 댓글을 이렇게 보면은, 이제 반대 의견과 찬성 의견이 많이 올라와요. 네. 두 분, 다 의견들은 다 저희가 존중합니다. 네. 이번에 지금 후보로 활동하시면서 이제 현장을 많이 뛰실 건데, 오늘도 지금 유세하시다 오신 거죠? 예, 아침에, 그쪽 출근 인사하고 왔습니다. 새벽에 나가서. 예. 지금 그쪽 지역의 반응은 어떻던가요? 예, 많이 일단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일단은 이제 제가 어떻게 보면 좀 정치 신인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치 신인이고 또 상대적으로 조금 젊은 이미지이기 때문에 일단은 청년층과 젊은 층 사람들은 굉장히 좀 호응도가 좋습니다. 좋아합니다. 저를. 예, 그리고 좀 대화도 되는 것 같고. 예. 그리고 또 우리 연세 드신 분들과 노년층들도 좀 참신하고 새로운 인물이 왔다. 어떻게 보면 지역 정치에 좀 활력을 불어넣는다. 라고 해서 이제 여러 가지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좀 최근에 이제 나가서 이제 손을 악수하고 이제 손잡으면 알겠지만은 상당히 지금 분위기가 좋습니다. 예. 참 이렇게 좋아해 주시니까 저도 흥이 나죠. 네. 그렇죠, 뭐. 네. 자, 이제 마칠 시간이 된 것 같은데요. 이제 태평양 대표 변호사를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은 돈이 이제 어마어마하게 소위 말해서 전직 검사장에다가 그렇게 큰 이제 법무법인의 대표 변호사 하시면은 이제 이런 돈들을 많이 벌 기회가 있으신데 그것보다는 이제 어떻게 보면 정치로 하셨는데 이게 나름대로 포부가 있으실 것 같아요. 국민들께 한번 자신의 포부를 한번 설명을 한번 주시겠습니까? 인사말까지 해서. 네네. 일단은 이제 포부보다는 뭐 제가 이제 정치에 나오게 된 첫 번째 이제 이유는 제가 하여튼 대구의 중구난구에 저기서 태어나서 제가 쭉 자랐습니다. 초중고를 거기서 다 다녔거든요. 예. 제가 뭐 도시에서 태어난 사람이 뭐 고향이라 말하면 좀 이상하지만 제가 고향입니다. 중랑구. 제가 고향을 지난 이제 보궐선거 이후부터 제가 이제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계속 이제 다니기 시작했는데 다니다 보니까 고향이 지금 상대적으로 많이 낙후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다는 말씀은 중구 대구 안에서 전체적으로 다 대한민국이 많이 발전을 했죠. 예. 발전을 했지만 다른 지역이 발전한 것에 비해서 저희 고향은 상대적으로 덜 발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상대적으로 낙후되었다는 말씀인데 그래서 그 원인이 뭔가를 여러 가지를 고민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뭐 다 말씀드릴 수 없겠습니다만, 그건 이제 지역적인 문제도 있고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도 이제 혼재가 돼 있는데, 하여튼 제가 그 고향을 갖다가 앞으로 좀 더 발전시키고 좀 제일 이제 안타까운 거는 미래에 대한 비전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미래에 대한 비전을 좀 제시하면서 한번 고향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아까 우리 김 대표님께서 이제 우리 윤석열 정권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이번 선거는 사실 우리 윤석열 정권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앞으로 미래나, 향후 이제 나아가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선거라고 봅니다. 사실 우리 윤석열 정권도 지금 이번 선거를 하게 되면 다음 국회의원 공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죠? 네. 예. 그래서 이제 3년 동안 국정을 운영해야 되는데, 하여튼 윤석열 정권이, 이제 윤 정권의 국정 철학에 따라서 잘 이제 정권이 운영되고 또 되면 우리 보수 우파가 좀 이렇게 좀 더 이렇게 굳건하게 뭔가를 좀 다지기를 돼가고 하려면은 우리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의원, 저는 이제 그 표현을 윤지원이라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의원, 윤지원이 최소한 한 50명은 돼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50명이 아니라 지금 100명은 넘어야죠. 네, 아니 뭐 최소한이라 말씀드렸습니다. 뭐 다다익선이죠. 많으면 많을수록 있고 물론 당연히 과반수를 넘어야 되는데 지금은 과연 윤지원이 50명이 되는지는 저는 약간 의문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제가 한번 윤지원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이제 해보겠다는 참에 나왔고 나아가서 이런 보수 우파의 깃털을 잡고 나아가서 우리 보수파가 다시 정권을 재창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게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네. 정권 재창출이 제일 중요한 예, 다시 정권을 재창출할 수 있도록 열심히 우리가 투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래야만 우리 뭐 김상기 대표님이 길거리에서 그렇게 고래고래 목청 높인 것이 네. 노력이 헛되이 되지는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죠. 예.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복합되어서 제가 이번에 정치에 나오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튼 화이팅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또 국민들께 하시는 말씀. 예, 하여튼 이번에 총선에서 우리 국민들의 선택이 무엇보다 대한민국 미래에 크게 영향을 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우리 보수파는 마찬가지고 어차피 뭐 민주당 찍을 사람들은 뭐 민주당 찍을 테니까. 근데 그 와중에 이제 약간 우리 보수파에 대해서 약간 뭐 실망감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래도 애정을 가지시는 분들이 저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께서 다시 한번 우리 보수우파 쪽에 힘을 몰아주시면은 저는 앞으로 대한민국이 더욱더 발전하고 나아가 우리 미래 세대에게도 좋은 일이 생기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하여튼 지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상진아제가 그 유튜브 하면서 누군가를 초대해가지고 방송해보기는 처음입니다. 처음이고, 아까 제가 이 방송을 하게 된 계기는 방송 첫머리에다 올려놨어요. 알다시피 그 상진아제가 지금 2019년부터 2023년 올해까지 지금 5년째 계란 2개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저하고 이제 적대되는 애들은 저가 다 구속된다고 그래요. 아마 형량도 징역 한 5년, 9년 나올 것 같은데, 제가 방법이 없어요. 방법은 탄원서 많이 내야 되거든요. 탄원서 많이 내서, 구속이 안 돼야 되는데, 그 탄원서를 제가 고위직적으로 받고 다니고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말씀 안 드렸지만은. 근데 그 탄원서 받는 것을 여기서 검사장님께서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제가 그 도움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와중에 또 후보로 나섰다고 해서 또 본인께서 하실 말씀이 있다고 해서 이 방송을 열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좀 이해해 주시고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검사장님만 할 뿐 아니라 사실 도태우 변호사님 쪽에서 많이 불만이 있으실 것 같은데 제가 언제든지 출연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고 싶은 말씀이 계셨어요. 지금 특히 박근혜 대통령과 관련해서 본인께서 억울한 사연들이 많이 있으시다 해서 꼭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다라고 해서 이 방송을 열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판단은 여러분들께서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여러분들 주관대로 정확한 객관적인 판단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내일 아침에 저희는 인천에 한동훈 비대위원장 거기에 그 영상 촬영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